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오늘 입지 쏙쏙 지역은 저번에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과 맞붙어 있는 김포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해볼게요. 경기도 김포시고요. 김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김포공항인데요, 저는. 근데 김포공항이 원래는 김포군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김포시랑 서울 강서구가 맞붙어 있겠죠. 여기 법정 경계 카카오맵에서 법정 경계 클릭하면은 행정구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김포가 있고요. 여기 강서구,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천, 여기까지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하고도 바로 맞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고양시, 여기가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파주시,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 이쪽이니까 운정신도시, 이제 운정신도시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북한이죠. 음, 그래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도시다. 파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김포도 맞닿아 있더라. 네. 모양을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고요. 이 지도를 좀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로가 많고 그만큼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쪽 위쪽을 보면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산, 녹지 지역 이란 뜻이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알려면은 지적 편집도로 들어가서 네. 보면은 이쪽 오른쪽 아래에 지적 편집도 용도 개발 들어가면은 약간 갈색은 관리 지역으로 나오고 초록색은 농림 지역, 뭐 녹지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북한과 경계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 뭐 녹색 이렇게 관리 지역. 음. 여기가 군사무도 북한하고 경계가 접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곳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도로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노란 색깔이 주거 지역인데요. 여기 주거 지역이 중간중간에 형성되어 있어요. 뭐 조금 떨어져 있어서 큰 의미는 있진 않은데 왜냐면 이제 아파트 면에서 보면은 이쪽에 대부분 있죠. 안쪽으로 들어올 때. 네. 그리고 여기 조금 옅은 색, 파스텔 톤의 색깔은 그러니까 지적 편집도에서 약간 파스텔 톤의 색깔이 보이면은 택지 개발 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천이에요. 검단 신도시. 여기도 원래는 김포군이었는데 인천에서 흡수를 한 상태여가지고 사실 원래는 김포였으니까 김포 생활권하고 거의 같이 봐도 무방해요. 실제로 붙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이지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생활권, 뭐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된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검단 신도시 밑쪽에 이제 새 아파트, 물론 아직은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만 신도시가 보통 완성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인프라가 좀 완성되고 이제 아파트, 뭐 상가들이라든지 학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구도심인 좀 그 동네 자체가 오래된 곳보다 신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깨끗한 동네에서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 좀 더 저렴한 돈으로 새 아파트에 그리고 더 큰 평수, 그리고 깔끔한 동네, 유흥시설 없고 요런 데를 이제 선호하시는 특히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자녀를 가지신 엄마, 뭐 아빠 이런 가족분들은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고렇게 같은 생활권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요 안쪽을 주로 볼 거예요. 주거 지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음 그래서 여기가 도농복합시여 가지고 면과 읍이 되게 많아요. 음. 앞에서도 봤듯이 지도에서도 거의 아파트, 주거 지역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면, 읍이 되게 많고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 아까 주거 지역이 좀 많았던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곳에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동이 있고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김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김포 골드라인선이 개통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이게 골드라인이 없었어서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물론 도로는 왠지 잘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수도권 하면은 지하철이 조금 더 선호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음 제가 거리를 좀 재봤는데 여기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요. 왼쪽에 서쪽에 있는 김포까지 그리고 아래 남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까지 거리를 했을 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격을 보면은 동탄은 이제 최고 15억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14억 8천인가요? 15억까지 찍고 지금 매물이 10억, 10억, 11억 요 정도에 나와 있어요. 가장 비싼 아파트는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조금 우남인가? 그거는 한 9억대까지 또 떨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 10억, 11억 선까지 떨어졌고, 근데 김포는 저 최고점이 11억이에요. 그러니까 동탄이 15억 찍고 지금 11억까지 떨어졌는데 김포는 그 11억이 최고점이었고 지금은 아까 얼마였지? 한 6억 5천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떨어지긴 했죠. 거의 한 4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서 거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왜 동탄이 4억이나 더 비쌀까? 그 이유는 다 교통에 있죠. 그래서 김포는 그동안 지하철이 없었어 가지고 교통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동탄에는 물론 서울 지하철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SRT라고 그래서 수서역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 교통 체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가격이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만큼 거리보다는 교통으로서의 실질적인 그 접근성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선을 보면요. 여기 끝쪽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김포공항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호선과 9호선으로 갈아타고 뭐 여의도나 광화문 아니면은 신논현역, 강남까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세 곳에 이제 어, 일자리가 가장 많으니까 네, 황금 라인이죠. 5호선, 9호선. 그래서 김포공항 전역, 고촌역이 2021년 가장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사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골드 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다 환승을 할 거잖아요. 네, 그만큼 혼잡도가 높다는 거고 그리고 또 혼잡도가 높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칸짜리 약간 모노레일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네 물론 이제 출퇴근 시간마다 거의 뭐 3 분에서 5분 간격으로 많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쪼끔 두 칸밖에 없으니까 고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깊숙이 있더라고요. 지하 5 층까지. 네. 지하 5 층까지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김포를 간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도 제가 인천 앞에서 했을 때 구도심과 신도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와 구도심, 원도심과 신도시로 나뉩니다. 먼저 이쪽에 이렇게 김포가 있고요. 위쪽에 일산 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에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여기 앞쪽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서울하고 좀 접해 있는 그곳이 이제 접근성이 좀 쉬우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김포 본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 읍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냥 사는 그 인구가 적다는 거죠. 네 읍이라는 거는 동보다도. 그래서 요렇게 원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가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이 한강이니까 네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 위쪽 여기 누산리, 성무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크게 만들려고 했었대요. 음. 그런데 여기가 원래 이제 그 군사 왜냐면 북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예, 예,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무산이 돼 가지고 여기 정말 가운데만 쏙 빼놓고 양옆으로만 되게 나비 날개처럼 요렇게 한강 신도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끔 아쉽긴 하죠. 대부분 이때 2기 신도시 뭐 1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신도시 자체가 되게 콤팩트 있게 이게 알차게 다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갔을 때도 여기가 대부분 다 산이고 이래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한강 2 신도시 콤팩트 시티라고 발표가 됐어요. 4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3 기도 아직 진행이 눈에 가시화된 건 아니어 가지고 4 기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가 되었고요. 한강 2 신도시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메꾸겠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때는 해제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중간에 해제가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를 이 신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의 신도시와 한강이 이 신도시와 합하면은 규모 자체는 거의 분당하고 뭐 비슷하다고 하고요. 세대수는 거의 한 10만 세대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게 거의 5만 세대 정도 되니까 여기도 거의 4만 6천 호 요렇게 짓는다고 하니까요. 약 10만 세대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발표가 난 게 그 5 호선 연장이에요.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 호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쨌든 지하철을 끌어오려면은 음 그 사람들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5만 세대 갖고는 쪼끔 아쉽기 쪼끔 부족하다고 느껴서 한강 이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10만 세대가 되고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은 이제 5 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5 호선 네네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계획이어 가지고 중간에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건데 보면은 아마 장기역을 지나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이렇게 장기역을 지나서 쭉 김포공항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5 호선이 이렇게 장기역을 거쳐서 여기 한강 이 신도시까지 연결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장기역을 네 그러면 장기역이 또 좋겠죠. 골드라인도 있고 5 호선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4기 신도시인 한강 2 신도시를 콤팩트 시티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콤팩트 시티란 용어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니까 뭐 도시 외곽이 오히려 거기에 이제 막 지금과 같이 허허벌판에 신도시 짓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파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산을 깎고 이제 논밭을 다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를 고밀도로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 요런 거를 위해서 콤팩트하게 만든 도시를 콤팩트 시티라고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서울로 너무 집중되니까 외곽에 이제 "좋은 주거 지역을 짓자. 거기에 이제 대신 교통을 연결해 주자."라는 고런 방향이었는데 콤팩트 시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로 아예 고밀도화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고런 개념으로 한강의 신도시를 뭐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최소 10 년은 더 넘게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렇고요. 음. 그래서 고렇게 원도심과 한강 신도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도시를 먼저 볼게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면요. 이게 신도시 발표가 2005 년에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2012 년부터 지어졌는데 사실 그전부터 지어진 아파트가 있기는 한데요. 그건 아마 기존에 있던 아파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도시로서는 2012 년도에 지은 것 같고 어 여기가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이 여기가 운양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기동과 장기본동이 합해져 있고 그다음에 C지구는 구례동과 마산동이 합해져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쪼끔 구역이 다른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쪽에도 양곡지구, 뭐 택지개발 요렇게 있고 해서 요렇게 신도시를 건설을 했다. 지금은 가장 좀 최근에 지은 게 여기에 있는 2020년식, 2021년식도 있었나? 어쨌든 신축이 고 정도고요. 앞으로 더 들어올 단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갱노노에서 그 연식을 한번 봤는데요. 이쪽은 2012년부터 2018년식이 주로 있었고요. 여기는 2008년식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 장기동, 장기본동에. 네, 그래서 2014년식까지. 그리고 여기가 가장 최근 2020년식까지 있는, 네, 2011년부터 지어가지고 그렇게 연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외에도 재개발 구역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재개발 말고 어떤 개발 계획, 도시 개발을 보면요. 여기는 이쪽이 신도시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래쪽이 이제 원도심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원도심의 주변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새 아파트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걸포 사지구가 있고 한강을 마주 보고 있는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근데 여기는 주거 지역은 없고 그냥 산업 용지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풍무역 주변으로 해서 풍무역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그래서 기존에 여기 풍무동, 뭐 사우동, 걸포동 이런 곳이 다 원도심이었는데 거기를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논밭을 다 갈고 도시개발 구역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개발이 사후역 근처에 있는 사후구역 재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걸포 북변역 주변에 있는 북변구역 재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철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장 아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아실에서 찾았는데요. 아실에서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최고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경기도 김포시. 그다음에 사실 당연히 평수가 높으면은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평당가가 아니라 아예 매가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용 84제곱미터로 고정을 시켜 놓아요.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그리고 날짜를 이건 아마 최근 3개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월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최근 뭐 6개월도 한번 보고요. 뭐 어디가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지. 왜냐면 이게 거래 자체가 안 되면은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최근 3개월 최근 거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전에 뭐 1년 전 아니면 2년 전. 저는 이제 얘가 김포가 상승을 했을 때쯤 네 고때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0년 상반기나 뭐 빠르면 19년 말 요 정도로 해서 네 그렇게 봤을 때 1등은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네.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로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요. 한강 메트로자이는 이쪽에 있어요. 걸포 북변역. 지하철하고 조금 멀긴 해요. 엄청 크죠. 대단지예요. 여기가 2456세대. 그리고 2020년식 신축입니다. 지하철역과는 한 10분, 뭐 한 15분 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원도심을 보면요. 이 복변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사후역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풍무역 역세권이에요. 위쪽에 역세권 지금은 논밭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또 풍무동 조금 크죠. 여기가 바로 검단하고 붙어 있어요. 음. 그래서 거의 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풍무역 다음에 고촌역 주변으로 해서 위아래로 여기 고촌읍이에요. 네, 위아래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크기가 사실 다 크진 않죠. 단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모양이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저는 차가 없으면은 진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여기 위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김포 한강로를 따라서
뭐 올림픽대로나 여기 김포대교, 일산대교를 타고 일산도 바로 가고요. 그러니까 요런 한강교랑 뭐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병북로 이렇게까지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여기 위쪽에 있어서 IC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차로 이동이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위치상으로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조금 불편해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좋긴 하죠. 네, 그래서 대장 아파트는 바로 여기다. 걸포 부편역 근처에 한강 메트로 자이 2단지. 보니까 중앙공원도 여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중앙공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이구나. 이쪽에도 학원가랑 상권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음, 네. 그러니까 대장이구나. 최고점이 11억 찍고 최근에 한 6억 천, 최저 6억 5천까지 내려왔구나. 최근에 거래도 6억 5천에 되었구나. 이게 얼마가 빠진 거죠? 6억, 4억 5천이 빠졌네요. 4억 5천. 40%. 김포의 대장이 40%가 하락을 했다. 지금 시세는 6억 5천 정도이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를 또 같이 봐야겠죠. 전세는 2억 9천. 3억선이 무너졌네요. 아무래도 밑에 검단 신도시가 지금 새 아파트, 새 동네 새 아파트가 뭐 2억, 3억에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비슷한 뭐 전용 84 기준으로는 거기가 더 싸긴 하지만 어쨌든 가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좀 더 큰 평수로 갈아타려면은 그쪽으로 가려는 수요도 있겠죠. 네. 어쨌든 김포의 대장은 걸포동에 있는 한강 메트로 자이 2단지이다. 최고점은 11억 찍었고요. 언제? 작년 9월, 21년 9월에 11억 찍었고 최근에 6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 전세는 3억 선이 무너지고 2억 9천에 나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아파트만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이 2단지고요. 여기가 1, 2, 3단지 이렇게 있는데 3단지는 사실 세대수가 좀 작긴 한데요. 그래도 한강 뷰가 보이는데요. 가장 잘. 1, 2, 3단지 중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네. 거실에서. 왜냐면 이게 한강 남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통 남향이면은 주방 뷰가 이제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약간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그래도 거실에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실에서 이렇게 한강이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게 3단지의 큰 메리트이고요. 초등학교 또 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1단지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이고 아래 이제 상가들이 되게 크게 있긴 한데 조금 갔을 때는 좀 휑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거의 다 음식점이긴 해가지고 되게 편리해 보이긴 했었고, 그다음에 2단지가 사실 가장 대단지이고, 대단지가 좋은 점이 이제 조경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 여기 수영장도 있다고 해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안에 뭐 그 단지 내 카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뭐 사실 가깝기도 하고 여기 1단지 앞에 있는 상권 이용하기도 하고 지하철도 뭐 못 걸어갈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2단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입구인데 되게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풍무동에 갔었을 때도 되게 뭔가 단지들이 다 넓었어요. 그 길이 입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놀이장도 있었고 이렇게 단지 길 안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단지가 되게 넓었고 이런 가든 조경도 사실 겨울이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조경이 '와 엄청 이쁘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에 가면 확실히 다른데 네 어쨌든 그 돌 같은 거는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석가산이나 요런 것들 그런 것들 보고 이렇게 카페도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2단지고 1단지는 요렇게 여기가 아래에 주상복합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상권들이 되게 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실이 좀 안쪽 저 뒤쪽으로는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꽤 이용할 만한 뭐 커피집, 카페나 음식점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학원과 상권 좀 작긴 했어요. 네. 요렇게 보고 요게 대장 아파트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를 이제 처음 가신다면은 여기 대장 아파트 먼저 들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뭐 동강역이라든지 어떤 주변 뭐 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딱 잡고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보다 조경이나 이런 게 더 좋다. 뭐 주변 입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 환경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왜 더 쌀까? 그런 게 더 좋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연습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면허가 없어서 뚜벅이로 돌아다니니까요. 처음에 여기를 먼저 갔고요. 저는 이제 종로 쪽에 사는데 그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대화역에 내려서 대화역에서 버스를 타고 일산대교를 건너니까 한 4 정거장 만에 금방 오더라고요. 음. 워낙에 대교나 대로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확실히 차로 끌고 다니면은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대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 끝으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장기역. 여기가 아까 한강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왼쪽, 오른쪽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왼쪽은 사실 안 갔어요. 여기에 호수공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호수공원이 있었으면은 좀 갔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이쪽부터 이렇게 쭉 안쪽으로 보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로 볼 거는 이게 사실 하루 만에 다 돌기가 좀 어렵잖아요. 쪼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춥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주로 메인 포인트를 보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약간 상권, 학원가라고 봐요. 그래서 그 상권이 정말 활발하게 되어 있고 뭐 특히 유흥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랑 그리고 그 위치 같은 것도 되게 흩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중심에 딱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도 많은지 뭐 고런 것들을 보러 가는데 상권보다도 사실 저는 학원가를 좀 메인으로 보러 가긴 하거든요. 학원가는 좀 꼭 보고 오려고 해요. 그냥 고런 느낌이라도 알려고. 그래서 아실에서 보면 이 보라색이 학원가인데요.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쪽도 그 원도심에도 여기가 풍무동 그다음에 사우동, 원도심에 이렇게 학원가가 있고요. 대략 63개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학원가가 없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상권은 되게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로 봤을 때도 되게 좋았고 이마트도 있고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갔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학원가가 이쪽은 사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해서 96개 거의 100 개고요. 운영역 쪽은 44 개예요. 그리고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물론 무슨 학원이냐도 중요하긴 하죠. 초등학교용이냐 아니면 중고등학교용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면적을 보면요. 여기가 쪼끔 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더 작죠.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이 좀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뜻 대부분 학원이란 뜻이고 여기는 반대로 약간 상권하고 좀 섞여 가지고 좀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쪼끔 학원이 좀 그러니까 좀 뭉쳐 가지고 한 곳에 있는 게 더 편하겠죠.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학원가를 보고 그다음에 운영역 여기는 걸어갔어요. 거의 걸어갈 정도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좋더라고요. 봐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걸어갔고 네 이쪽에 학원가를 보고 아파트 몇 개 보고 왔습니다. 아파트는 음 그 비싼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보고 온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거리를 걸으면서 어디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는 이제 한 바퀴 다 돌기는 하는데요. 안에 단지 내까지 들어가는 거는 다 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쪼끔 비싼 뭐 신축 브랜드 있는 고런 아파트들이 주로 비싸니까요. 고런 아파트 위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장기역
쪽에 온양역 쪽에 보고 오고 여기는 처음에 대장 아파트 있던 곳이라 봤었으니까 건너뛰고요. 4호역 쪽 넘어가서 이쪽에 재개발 여기가 풍무역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세권에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간 농가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여기는 학교가 들어오고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해보는 연습을 한번 하면서 이쪽으로 쭉 풍무동 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딱 대장 단지를 보고 여기 안쪽은 사실 안 들어갔어요. 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사실 학원가를 보면 좋긴 하지만 거의 다 구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단 신도시와 사실 많이 붙어 있어서 아예 붙어 있는데 여기는 구축이고 여기는 신축이니까 사실 이쪽으로 더 수요가 쏠릴 거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투자처로 처음 볼 때는 이제 좀 비싼 순으로 높은 순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보겠지만 일단 처음에 그냥 한 바퀴 돌 때는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때 한창 논란됐던 검단 신도시에서 이 장릉을 가린다라고 해서 뭐 뿌시네 마네 뭐 분양받은 사람은 어쩌네 마네 막 이랬던 논란이 많던 곳이 바로 여기 김포 장릉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촌역까지 와서 여기 캐슬 한 바퀴 보고요. 여기도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캐슬 보고 이쪽에 상권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음. 음. 잘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이렇게 두 개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2020년식인가 신축이고 힐스테이트는 2008년식, 2010년식 구축인데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구축이긴 해도 고촌역하고 좀 더 가깝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여기가 그 고촌 읍이잖아요. 그래서 읍은 농어촌 특별전형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그 전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왜냐면 읍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이 김포시의 고촌읍에 있는 가격이 읍 가격이 아니더라라는 거에서 되게 신기했고 김포란 이런 도시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바로 이제 서울 강서구고요. 사실 도로가 되게 잘 닦여 있어 가지고 금방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쪽으로 해서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있고 검단 신도시. 그래서 사실 검단 신도시가 여기가 1단계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2단계는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부터 입주를 하고요. 3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1단계는 그래도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입주하는 게 내년까지 인천의 서구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3기 신도시인 계양 신도시도 짓고 그다음에 여기 한강 2 신도시도 짓게 되면은 그때까지 뭔가 입주 물량이 계속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시세가 올라가긴 좀 쉽지는 않죠. 안 그래도 지금 외부 요인이 아니었어도 여기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죠. 왜냐면 인천의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김포는 그러니까 한강 이 신도시 말고는 입주할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재개발이 뭐 진행되면은 모를까 재개발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이제 저희 막바지 단계에 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입주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데 인근 물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상승기 때 시세가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좀 꼬꾸라져서 당분간도 쪼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반대로 뭐 전세나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김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네 미분양은 딱 하나 있었고 입주 물량도 진짜 거의 없어요. 내년에 쪼끔 있고 사실 2025년, 26년도는 좀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거여 가지고 어쨌든 24년도는 아예 없더라. 그래서 여기가 쪼끔 상승을 하려면은 그래도 좀 5 호선이 연장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 착공을 할 때쯤.
아직은 사실 뭐 계획 발표만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까딱하다가는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시세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북한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김포시고요. 보면은 서울, 경기도 가장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 남쪽에 있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인 한강 신도시를 지었다. 2005년도에 발표를 했고 2012년부터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게 2020년 시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원도심. 그 강서구 쪽으로 서울과 좀 인접해 있는 원도심이 있더라.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주거 지역이 형성돼 있더라. 자, 김포시 대장 아파트 얼마라고 했죠? 지금은 6억 5천. 네. 이전에 정고점은 11억을 찍었다. 대장 아파트는 어디? 걸포 북변역에 있는 한강 메트로 자이 2단지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뵐게요.